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밤 11시 방송은 제주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의학과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어떤 영화는 전쟁을, 또 어떤 영화는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곤 하죠. 오늘 이 시간은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또 의학 기술을 통해 역사를 바꾼 세계를 빛낸 의사들에 대한 2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영화, 역사, 의학을 접목해서 오늘 이 시간은 영화관에서 만나는 의학의 세계 저자이시자 탑동 365 의원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역사 속의 의사들 얘기를 했는데 네, 닥터 지바고에서 사랑을 다룬 의사, 그 다음에 체게바라까지 네. 혁명 속에 뛰어든 의사들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좀 무거웠죠. 오늘은 아마 기술적으로 의학 기술로서 세계를 빛낸 그런 의사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네. 그 전에 투표하셨죠? 투표했죠. 소중한 한 표. 저는 네. 사전 투표했는데 일단은 22대인가요 지금? 21대. 21대? 네. 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이 되셨는데 제가 공약을 조금 훑어봤어요. 훑어보면서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하면은 물론 공공의대 설립한다, 공공병원 설립한다 이런 것들 좋은데 전에 말씀드렸었죠. 공공이란 말을 외국인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공공병원을 늘리는 게 공공의료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네. 공적인 의료란 거는 민간 병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공공병원을 늘린다 이런 게 좀 그 협소하게 생각하면은 좀 문제가 좀 많아집니다. 그다음 공공의대라든지 지역에 목포 쪽에 의대를 설립한다는 것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의료 대란이죠. 네.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대 증원으로부터 촉발된 이 의료 대란 사태. 그 다음에 지역의 1차 의료를 강화하면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의료 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 후보의 공약에서는 그게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은 너무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료란 부분은 너무 서둘면 안 됩니다.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차분히 그냥 의대 증원도 천천히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천천히 할 것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 1차 의료 활성화도 좀 의견을 모으면서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의대 증원도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아무런 그림 없이 의대 증원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거죠. 그죠. 일단 그런 우려를 이번 대통령 선거 당선 축하드리면서 그런 우려를 좀 먼저 표시를 합니다. 네. 자, 역시나 저희가 또 이 시간에 주치의 제도도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주치의 제도에도 좀 힘을 실어준다던데 좀 좋은 걸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주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주치지도를 시작하는데 시범 사업이지만은 하는데 그게 조금 질곡에 빠지게 했지만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쪽에서도 그걸 알아가지고 공약에 넣었어요. 네, 전국민 주치제도 발판을 만들겠다 네. 했는데 아마 제주도 모형을 많이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면 좋죠. 근데 그 우리나라 현실이 말했듯이 환자들이 자기가 아픈데 아무데나 병원을 찾아가는 쇼핑하는 그 쇼핑하는 느낌으로. 모습이 있고 그걸 쉽게 바꾸기 힘들다. 그다음에 2차로 의사들 양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좀 긴 안목으로 지금 현실에 맞게 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 또 의료 쪽도 또 저희 희망하는 그렇죠. 마음으로 서둘지 여러분들 말자. 네, 네. 살아가고 계실 텐데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고요. 주치의제도에 대해서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마침 피디님께서 저희 지난번 방송도 이렇게 또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나라가님, 윤희님 오늘도 들어오셨고요. 많이 배워보겠습니다. 별은 내 가슴에 님도 안녕님도 사진 이나님도 반갑습니다. 하루 한자님께서 이 원장님 공공의대가 생기면 이 필수 의료가 잘 해결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전혀 아닙니다. 음. 공공의대하고 필수의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필수의료란 게 정의가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가 만든 말이고 그건 완전히 의미가 없습니다. 뭐 흉부외과, 중환자 치료, 그다음에 중증 외상 치료 이런 걸 필수의료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소아과가 껴 있어. 내과는 정형외과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의료란 거는 이렇게 뭐 전 세계 안 쓰는 용어입니다. Essential Medicine 이런 건 안 써요. 근데 진작 쓴다면은 이 어려운 과들, 외과 계통의 그런 의료를 그러니까 필수 의료라고 정의하시면 맞겠는데 공공의대 설립한다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건 낙수 효과인데 안 가요. 그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네. 그들의 그 수입이라든지 보상을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외국은 그렇게 하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전공이 8명밖에 지원 안 했어. 전국에서. 걱정이에요, 진짜.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국민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숟가락에 모두 올릴 필요 없어요. 내과 계통 그냥 놔도 되는데 오늘 얘기할 게 외과인데 외과 의사들 어려운 흉부외과 이런 분들이 숟가락 충분히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필수 의료가 삽니다. 이국종 교수가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들도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더 경청하겠습니다 하셨고요. 선생님의 말씀이 1000번, 만번 맞습니다. 네, 숟가락을 많이 올려줘야죠. 생명을 살리는데. 교수님 강의 구경 왔습니다. 고대 보건과 최강희 교수님이십니다. 제자입니다. 우리 제자분께서 11시 생방송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돈 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또 이 시간이 또 심야 생방송이기 때문에 또 많은 궁금증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코코아 님이 40대 여성입니다. 등에 등뜨르름이 갑자기 엄청 많이 생겼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의심되는 게 린스를 한 뒤에 세척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여드름은 이 피지가 많은 얼굴에 많이 생기는데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쪽의 계통에 전문 약을 쓰고 막 그러면서 오랜 기간에 관리를 하면서 좋아지는데 등에 있는 여드름 더 안 좋아져요. 빨갛게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냥 놔두세요.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네. 등은 누가 보지 않잖아요. 좀 제일 잘 가리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네. 윤혜님이 선생님 미국은 응급실 외과 의사가 하루에 5,000불 벌어요. 와, 그렇군요. 그대 맘에 들어오면 님은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가? 좀 면도를 안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요, 좀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내일 또 서울을 가신다고. 네, 우리 또 꿈나무들에게 또 강의를 하시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또 이렇게 진료를 보시고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출연해주신 고병수 원장님과 오늘은 좀 세계를 믿는 의사들 2탄 또 영화와 시각적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이 뵙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그럼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네. 뭐 의학의 역사 2탄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할 건데 오늘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속이 안 좋거나 하신 분들은 좀 안 보는 화면도 좀 있어요. 임산부주의입니다. 특히 입덧하시는 분들. 네. 의학의 역사는 사실 외과와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초기에는 외과가 멸시받았지 않습니까? 바버 서전 알죠? 네. 이발 수술 장의들이 외과를 하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외과란 건 없었고 그냥 뭐 왜냐하면은 수술하는 것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어요. 근데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째야 되는지 말아야지 째고 수술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어요. 허. 왜? 출혈 때문에. 아이고. 출혈을 막을 방법을 몰랐고. 그래서 외과 얘기를 하면서 의학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간간히 상식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고 볼까요? 네.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정리를 한 건데 외과의 발전과 분화. 외과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무슨 과? 외과 하면은 정형외과도 생각이 나고 뭔가 이제 어. 외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과는 안에, 외과는 바깥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막 약을 쓰거나 약간의 기술을 부리는 거는 내과고 칼을 들고 수술하고 째고 이런 것들은 외과. 외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뭐 흉부외과 이런 데만 외과라고 생각되잖아요. 네. 근데 외과가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은 산부인과도 외과예요. 비뇨의학과, 비뇨기과 옛날에 했던 게 외과예요. 외과예요? 성형외과는 당연히 외과인데,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이비인후과도 외과예요. 이비인후과는 당연히 내과라고 생각했어요. 감기보는과가 아니에요. 아. 외과. 그래서 수술복 입고 회진 들고 수술복 입고 외래를 봐요. 하도 바쁘게 수술하니까. 안과도 외과예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치과도 외과예요. 외과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야들이 외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알고 계시고 외과의 발전을 이룬 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뭐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볼게요. 진하게 보여드린 부분이 해부학이 발전했으니까 외과가 발전했겠죠. 그렇죠. 째고 들여다보고. 우리나라는 한국이나 동양은 외과가 발전 못한 게 해부학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예. 뭐 전에 말씀드렸죠. 허준 선생이 신체 해부했을까? 아니에요. 못했죠. 해부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실험 정신, 수술 기법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외과가 발전하게 됩니다. 마취 기술. 자, 파레 지난 시간에 말한 적 있어요. 종종 프랑스의 등장하시는 것 앙브로아지 파레가 그때는 유럽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네. 이분이 바벌 서전 말했죠. 이발 수술장이. 그러니까 이발사죠. 이발사인데 전장에 가서 군의관처럼 실제로 군의관은 아니에요. 군의관은 의사가 닥터가 있고 이 사람은 그 밑에서 일을 수행했는데 10년, 20년, 30년 동안 전장을 누비면서 수술하다 보니까 기술이 늘었던 거죠. 그런데 파레가 그 외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수술을 하는데 그때 말했죠. 혈관 결찰술. 피가 나는 걸 멈추는 방법이 없어. 그냥 묶어놓고 했는데 혈관을 하나하나 묶으면서 피를 안 흘리게 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살렸어요. 출혈로 죽거든요. 수술하면은 출혈로. 네. 그리고 또 수술할 때 옛날에는 뜨거운 기름을 끓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지졌는데 통증이 어마장장하고 낫지도 않아. 근데 팔에는 그거를 잘 적셔서 보관한 다음에 나중에 혈관을 묶어서 했더니 통증도 없고 치료도 잘 되더라. 그게 혈관 결찰, 혈관을 묶는 방법인데 아직도 쓰죠. 그래서 외과학의 아버지.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 사람을 닥터 지위로 승격시킵니다. 바벌 서전은 의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외과, 의학의 역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람이죠. 옛날에 칼들은 이렇게 좀 무시겠죠. 진짜 뭐 땡기는 거, 자르는 거, 짚는 거, 뭐 너무 무서운데요? 정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오늘날 수술 장구는 무지 복잡한데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뭐 외과학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째고 꿰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개 3-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봉합이라고 하죠. 봉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수추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꿰매는 실로 꿰매는 봉합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 사진에서 요 사진 스테플러. 우리가 흔히 호치키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상품 이름이에요. 호치키스라는 건 스테플러라고 하는 걸 찍찍 박는 거. 요거는 요렇게 쭉 박게 누르면은 찍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무섭다, 무식하다 내지는 잘 붙겠냐 하지만은 사실은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저 보름달님의 딱 그 리액션이 뭐지? 으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두피, 아주 두꺼운 조직들, 네. 두피라든지 배나 등 이런 데는 요렇게 실을 터질 수가 있고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테플러로 하면은 단단해가지고 잘 붙습니다. 그럼 상당히 나중엔 효과가 이걸 좋아요. 떼나요? 뗄 때는 이게 여기 끼워서 툭툭 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스테플러라고 해서 깜짝 놀라지 마시고, 아, 네.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구나. 특히 두피, 등, 배 이런 데는 많이 해요. 두꺼운 피부에는. 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그다음 세 번째는 가볍게 찢어야 되는 접착 테이프, 뭐 스트라이크 스트립이라 그러는데 네네. 접착 테이프 저는 자주 써요. 애기들 낳는데 살짝 찢었는데 꿰매면 흉이 지잖아. 그쵸, 그쵸. 그 자국이 남는데 그러긴 뭐하고 해가지고 살짝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꿰매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실입니다. 실이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꿰맸을까 몰랐겠죠. 그냥 피나니까 꿰매야 되니까 철사로도 꿰맸고 노끈으로도 꿰매봤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근데 근대 와서 많이 초기에 사용했던 건 고양이 창자. 고양이 창자 실이. 예, 고양이 창자를 길게 해서 말려서 네. 그것을 고양이가 캣, 창자는 것, GUT, 창자라는 뜻이거든요. 캣것이란 걸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실을 사용하는 게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물질로 바라보고 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웬만한 걸 잘 못 쓰는데 그걸 썼더니 염증이 안 생기더라. 우와. 아직도 씁니다. 근데 그걸 발견을 누가 하셨는지 너무 그래서 우연히 했겠죠. 이것저것 써보다가 그게 제일 캣? 좋더라. 아이도 캣것이란 걸 쓰고 그 다음에 요즘은 실크, 비단. 이 비단이 생체 반응이 잘 안 생겨요. 그래요. 예, 비단이랑 실크란 걸 제일 많이 쓰죠. 예, 저도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외부만 꿰매는 게 아니고 내부에도 꿰매고 그래서 녹는 실, 빼야 되는 안 녹는 실 이렇게 구분하죠. 녹는 실들은 대개 뭐 서너 달 지나면서 그게 자연히 녹아서 없어지죠. 제왕절개 할 때 그때 쓰죠. 제왕절개 때는 두세 군데 꿰매거든요. 네. 2중, 3중으로 꿰매는데 그 안에 있는 거는 나중에 열어서 또 그 실을 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녹는 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이 있고 그러면 실을 언제 뺄까? 이것도 궁금해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와. 되게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하고 목하고 몸 피부는 달라요. 그래요? 예, 피부가 좀 달라요. 이쪽은 되게 연하기 때문에 연고를 발라도 연하게 바르고 네. 이쪽은 덕지덕지 발라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피부가 달라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일주일, 보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하. 얼굴이나 목 쪽은 일주일. 뭐 5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몸통은 한 10일 정도. 배나 등 쪽은. 근데 팔다리는 보름. 그러니까 일주일 보름 생각하고 배나 등은 그 가운데. 근데 왜 팔다리는 보름일까? 움직이니까. 그러네요. 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 팔, 다리 뭐 이런 건 발가락도 다 일단 보름.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은 이 정도쯤에 실을 뺄 거구나 생각하지만은 가끔 다른 게 염증이 생기거나 진물 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은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거보다 땡기지는 않아요. 더 빠르게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이걸 일주일 보름 딱 이거 두 가지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수술하는 영화들이 많은데 되게 재밌는 영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는데 아메리칸 마리, 아메리칸 메리라고 하는데 아메리칸 메리. 살벌한데요. 이거는 B급 영화인데 근데 제가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너무 재밌는데 호러물,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가 아니고 약간 그 재밌게 약간 그 좀 괴기한 영화죠. 호러물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이 두 명이 자매예요.
쌍둥이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되게. 성형수술했다고 나 여기 영화에 나오는데 이 중에 한 명이 감독이에요. 아, 진짜요? 감독이 감독이 출연한 출연한 거죠. 거예요? 카메오처럼. 근데 영화를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메리는 의과대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 봉합하는 거. 네. 아까 그래서 봉합 얘기를 한 건데 봉합하는 걸 집에서 직접 돼지고기 가지고 실습하고 하는데 그 봉합하는 장면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바늘이 이렇게 둥근지 알아요? 앞에 사진 보면은 오, 바늘이 둥그네요. 어. 진짜? 이렇게 하면은 약간 갈고리 같은데? 살을 이렇게 했을 때 요걸 이렇게 꿰맬 수가 없어. 아. 이렇게 돌아와야 이렇게 있는 두 표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네요. 둥글게 했는데 그 장면까지 이 아메리칸 메리는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주인공 손의 식칼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호러물로 변합니다. 음. 그래서 이 의과대학생 메리는 가난해서 등록금 내기가 되게 뻗듯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어디 뭐 나이트장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조폭이 조폭한테 맞은 사람을 빨리 꿰매달라고 부탁을 받아. 돈을 두둑히 준다고. 꿰맸는데 잘 나왔어. 네. 이 조폭 두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그래. 그래서 돈을 좀 받죠.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좀 유명해져가지고 그 지하 세계에서 성형까지 하게 돼요. 와. 근데 기묘한 성형까지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나름 재미있어요. B급 영화인데 와 진짜 재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거는 아웃핏. 2022년도 가장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화죠. 핏이란 말은 아마 우리 몸에 딱 맞는 핏대다. 핏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웃핏. 겉으로 보이는 핏?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옷을 만드는 사람인데 뭐라 그러지? 양복장이 뭐라고 하지?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은 재미있는 게 한 집에서만 이루어져. 양복점에서만. 공간이요? 근데 제작비가 얼마 안 들었겠네요. 점점 빠져들어요. 자, 영화를 초반에 얘기를 하면은 이 대단사인 이 주인공은 그날도 열심히 옷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한 조폭이 칼 맞고 총 맞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걸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숨겨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막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벌어지는데 그 방에서만 이루어져. 재단사 그 방에서. 근데 웃긴 게 한 명이 칼 맞아가지고 오니까는 이걸 꿰매라고 이 재단사한테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재단사가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술 도구도 없고 어떻게 꿰매? 근데 이 무식한 조폭들은 물론 그 바느질을 잘하니까 꿰맬 거다 생각하고 시킨 거야. 무조건 해라 하니까. 근데 아까 말했죠. 이 수술 바늘은 이렇게 둥글어야 돼요. 그래야 조직을 잘 꿰맬 수 있거든.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으면 꿰매지 못해.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늘로 재단 바늘로 이게 꿰매주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 엄청 빠져드는 영화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외과, 바늘, 실 하니까 이 영화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왜 수술 바늘은 둥글을까 생각하면서 보시면 재미있어요. 좋습니다. 한번 중간 점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분 잘 보고 계시죠? 선생님 감기 심할 때 수액이 많이 도움이 되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열 나거나 이럴 때는 해열제 닦아주는 거, 온수 마사지. 수액은 뭐냐면 물을 피 속에 넣어서 피 속에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피의 온도가. 그 물을 넣어서 희석시켜서 조금 떨어주는데 다시 열납니다. 근데 약간의 도움 되지만은 정상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임시방편의 느낌이에요. 맞아도 좋고 안 맞아도 됩니다. 윤희님은 제 친구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스탬프로 붙이겠다고. 대개는 뚱뚱하신 분들인 경우 그렇게 해요. 그게 나아요. 그렇군요.
바닷가에서 발이나 손이 베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 궁금합니다. 모든 상처는 물 적시면 안 된다 그러죠. 바닷가나 흙 이런 지저분 데서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은 깨끗한 물로 수돗물도 좋지만 깨끗한 물로 씻어야 돼요. 오히려 무조건 바닷물로 그렇죠. 씻으면 안 되네요. 씻어주고 그다음 빨리 깨끗하게 닦아주고 싸매고 병원 가야 되죠. 싸매고. 이게 뭔가 공기와의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게 그쵸. 핵심인 거죠? 네, 저도 접착제는 손가락 베었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시골에 놀러 왔을 때 남동생이 머리 다쳤을 때 할머니가 된장 발라주시고 경운기 타고 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네요. 민간요법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된장 아닙니다. 혹시나 한번 젠장. 여쭤봤습니다. 아니 오늘 저 어떤 분은 목감기 걸리면 할머니가 지져야 된다고 육개장을 먹으라고 했다고. 원장님 순간 접착제에 손가락끼리 붙으면 강제로 힘 줘서 떼야 될까요? 웬만하면 떼지 않나요? 이게 뭔가 근데 살만 안 떨어지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의사 나오는 영화 중에 양조위의 유망의생이란 영화 추천합니다. 제가 저거 보질 않았는데. 유망의생. 처음으로 역으로 영화를 추천해주신 우리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양조위 제가 좋아합니다. 양조위의 유망의생. 다음에 또 후기를 들고 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저희 또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영화를 추천했는데 외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전에도 말씀드린 펠릭스, 프랑스어 펠릭스. 이 사람도 바버 서전, 이발사예요. 이발사 아버지, 이발사들이 약간 그래도 좀 벌이가 좀 좋으니까 대대로 세습을 했어요. 이 사람도 이발사 출신인데 루이 16세가 태양왕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아주 프랑스 최고의 부흥기의 왕이죠. 근데 이 루이 16세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앉질 못해. 왜? 치루. 치루? 치루란 것을 걸려가지고 걸려본 사람 알아요. 엄청나게 아파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치료가 엄청나게 어려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낫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왕이니까 얼마나 주치의들이 많았어. 그죠. 아무도 해결을 못해. 난리였겠네요. 외과나 칼 대는 거는 무식하다고 해서 좀 천시했거든요. 천시했고. 최후의 수단이었군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보니까는 저 파리 저작거리에 좀 칼질 잘하는 바버 서전 이발사가 있다더라.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주치의들 했는데 불렀어. 불러서 얘도 펠릭스도 잘 몰랐죠. 네.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딱 보니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깊이 들어간 것 같고 염증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다. 파리 시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엉덩이 염증 있는 사람 다 모여라 해가지고 다 관찰한 거야. 와.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26세한테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낫게 했어.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루이 16세가. 스타죠, 스타. 너네 다 필요 없다. 주치고 뭐고. 그래가지고 루이 16세가 당장 외과가 중요하다. 외과라는 학문을 의과대에서 가르쳐라. 와. 그때까지 안 가르쳤거든. 왜? 피가 나오는 거, 칼질하는 거는 다 바버 서전 불러서 아래 것들이 했어요. 의사들이 할 짓이 아니다. 외과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의과대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펠릭스 때문에. 그렇군요. 외과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가 대단한 하나가 바뀌어 사람이죠. 버렸네요. 외과학의 아버지. 이 사람 학문. 펠릭스라는 사람도 되게 재미있어요. 자, 그래서 뭐 치료하면 뭐 엉덩이에 생긴 염증이 그냥 대충 알잖아요. 제가 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항문 주위 염증의 4대 천왕. 치질. 치질. 알죠? 네. 천대 앉으면 치질 잘 걸린다. 맞을까 틀릴까? 맞다 생각했는데 물어보시는 이유가 X일 것 같네요. 뭐 별 관계는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천대 앉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항문 주위 농양. 치루라고 했다. 루이 16세가 걸렸던 항문 누공. 그다음 치열. 뭐 알듯 말듯 하죠. 사실 정확하게 뭐가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치질은 혈관의 문제예요. 정맥. 뭐
우리가 정맥류라고 한 게 있어요. 정맥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동맥정맥 있잖아요. 정맥이 붉어져 커지면 터지기 쉬워요. 네. 약하니까 식도정맥류. 그다음 하지 정맥류. 정맥류. 오, 맞아요. 흐름이 막혀서 붉어져서 터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식도 출혈이 돼요. 위험해요. 식도정맥류, 하지정맥류. 그다음 또 있는 게 이 음낭에도 정맥류가 그래요. 생겨요. 그러면 막 되고 그다음 또 하나 이 항문 정맥류. 항문에 있는 정맥이 있는데 그것이 막 커지는 거죠. 네. 그것이 튀어나오는 게 치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혈관의 문제인 거죠. 혈관의 문제가 그래서 뭐 치질이구나. 찬데 앉았다고 뭐 별로 상관없겠죠. 뭐 찬데 앉으면 혈관이 막히는 거죠. 막히니까 흐르지 못해서 부풀어 오르는 거. 그러니까 부풀어 올라서 하는 걸 치질이라 그러고 치질. 그거를 수술이 쉽지 않아요. 네. 그걸 잘못하면은 피가 계속 흘러오니까 아이고. 치질이란 거는 치액이라고도 하는데 혈관 정맥이 붉어지는 거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항문 주위 농양 이거는 염증이 생기면 고름 생기는 거죠. 네. 흔히 종기가 좀 더 커진 걸 이렇게 얘기하는 종기가 좀 심해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종기도 결국 피부에 생기는 거잖아요. 다 균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항문 누공은 공짜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치루라고 하는데 이거는 항문 주변에 염증만 생긴 게 아니고 땅굴을 파서 깊이 막 들어간 거예요. 깊이 들어갔으니까 겉에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속까지 다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럼 그 속까지 긁어내려는데 잘못했다가 옛날에 항문을 날리는 거지. 그러니까 쉽지 않은 수술이에요. 항생제로도 안 나와. 그건 긁어내야 돼요. 땅굴을 파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우리 16세가 이걸 걸렸으니까 얼마나 괴롭겠고 치료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걸 치료한 것도 너무 대단한데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외과 의사도 함부로 건들지는 못해요. 그다음 치열은 말 그대로 열,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문 힘주거나 변비 있는 사람들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로 찢어지니까 똥을 누를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이거 꿰매주거나 약 바르면서 좀 아물게 만들면 되는데 쉽지가 네. 않죠. 매일 똥을 누르니까. 그니까 매일매일 건드려지니까. 그래서 완화제를 써서 약간 변비를 없애주면서 치료를 하기도 하죠. 이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치액은 네. 정맥의 문제다. 항문주위 농양과 항문 누공 치료는 염증이 고름이 차는 거다. 네. 근데 피부에만 고름 차는 건 항문주위 농양 또는 종기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치료는 땅굴을 파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게 사대천왕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침 셔터 아일랜드님께서 우리 애기들 응가 싸고 나면 엄청 힘들어하는데 다 싸고 뜬 거 보면 치액이 나온 듯이 뭔가 부풀어 있는데 애들은 괜찮은지요? 그 치질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약간 그 잘못하면은 이 직장이 탈출증이라고 직장이 튀어나오게 돼. 거꾸로 뒤집어져요. 그때 빨리 집어넣어줘야 돼요. 근데 가끔 이렇게 그 항문이 이렇게 약간 그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애들은 치질이 잘 안 생겨요. 네, 3살이니까 많이 걱정이 되실 것 네.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또 아주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암치질, 수치질 얘기하잖아요. 그럼 요즘은 안 쓰고 안쪽에 있으면은 암치질 옛날에 그걸 내치액이라고 합니다. 안쪽에 내치액. 혈관이 붉어진 거. 또 바깥으로 도드라진 거는 외치액. 외치액이라고 하는데 그 또 1도, 2도, 3도, 4도 구분을 합니다. 대개 1도, 2도는 저절로 들어가고 네. 손으로 누르면 들어가고 하니까는 그냥 놔둬요. 근데 3도, 4도 좀 심해지면은 결국 수술을 해서 없애주죠. 근데 치질이 약간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뜨끈한 물에 엉덩이를 한 10분, 15분 지지누고 물이 식으면 또 뜨거운 물 넣어서 자꾸 지지는 습관 하면은 혈관이니까 네.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그래서 치질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치질이 약간 있는 사람들은 뭐 되게 뜨끈한 물에 아침 저녁으로 뭐 엉덩이를 지진다, 뭐 좌욕한다 옛날 얘기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항문 농양 이거는 피부에 그냥 농이 생긴 거고 항문 누공은 이렇게 땅굴을 판 거예요. 이렇게 항문 열고는 찢어진 거.
이 항문 누궁이 가장 힘들어요. 루이 16세, 펠릭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외과를 발전시킨 사람 두 번째는 이 마취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와, 마취는 진짜 중요한 자, 부분인 것 그래서 같아요. 옛날에 수술 잘 못했던 이유가 이 사람 아프니까 생으로 견뎌야 되잖아요. 생으로 잘라야 되니까 어떡해. 못하죠. 그래서 전 정신적 쇼크도 올 것 같아요. 그 마취 얘기를 할 건데 1800년대 말에 가끔 등장하는 그림이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었죠. 네. 미국의 모튼이라는 사람이 원래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그래요? 치과 환자들 아프니까 이빨 뽑거나 치료할 때 아프니까 에테르를 사용했더니 수월하게 돼. 통증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목에 갑상선인가 아마 혹이 있어가지고 절개술을 하는데 필라델피아 의과대학인가 여기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의사들이 옛날에 이렇게 다 구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닥터 모튼이 마취를 시키고 외과 의사가 수술을 했더니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때 신문에 보도된 게. 깨어나가지고 환자한테 물어봤죠. 안 아프던가요? 하니까 뭘 했어요? 오, 최고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대서특필 돼가지고 이야. 뭘 했어요? 딱 해가지고 그 정도로 몰랐던 거죠. 대박. 그래서 그 에테르 이더라고 하는데 에테르 마취가 처음 요즘은 안 써요. 냄새 나고 또 뭐 불나는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안 쓰는데 요즘은 더 좋은 것들 많이 쓰고 있죠. 마취가 있음으로 해서 외과 수술은 확 변합니다. 확 발전했을 것 같아요. 장시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번에 우리 세브란스에서 마취하는 수술할 때 마취하는 장면 보였죠? 요 원뿔처럼 생긴 거에 네. 에테르를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이죠. 피를 흘리고 있는 건가요? 수술하는 장면. 보세요. 그 당시 수술 장갑을 꼈나? 그렇죠. 맨손으로 하고 칼로 하고 그다음 이 정도. 오히려 감염에 대한 좀 걱정이 그러니까 이게 생길 것 세균이 같아요. 발견되기 전이니까 감염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리스턴 외과에서 이 사람은 이거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장면이죠. 자, 이 사람도 보세요. 칼 들고 있죠. 너무 무서워요. 수술 장갑도 안 썼죠. 오 마이 갓.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꽉 잡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잘했다 하는 것들은 뭐냐? 빨리 끝내는 거예요. 후딱. 왜냐하면 천천히 하면 고통이 더하고 출혈도 심하니까 빨리 끝내서 싸매서 출혈 안 되게 하는 게 외과 수술이 잘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록도 세웠어요. 다리 절제하는데 얼마, 복부 절제하는데 얼마. 그래서 영국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리스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칼을 이렇게 칼집에 차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위생 개념이 없었던 거죠. 왜? 세균이 뭔지 몰랐으니까. 1800년대 말까지. 이 사람이 썼던 수술 도구들이 영국 박물관에 있어요. 아직.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이 쓰던 칼. 자, 근데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아우. 옛날에는 어떤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총상을 받거나 칼로 뭐 다치거나 할 때 썩어들어 할 때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충격받으셨나 봐요. 위에를 딱 묶고 칼로 빼고 뼈를 잘라야 돼요. 그다음 빨리 묶어서 출혈을 못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마취가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네. 아까 말한 리스턴이 마취를 통해서 처음으로 수술한 사람이에요. 모튼이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수술을 했다니까 1800년대 말까지 1900년대 초까지도. 지금 다들 헐허와 저즉 이 시대에 살아서 다행이다. 다음 같은 화면은 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수술을 잘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빨리 끝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무서워요. 송 아나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결이 어긋나.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칼 들고 한꺼번에 슉. 와.
하는 게 빨리 끝내는 마음이고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령 있게 하는 거죠. 와, 너무 무섭네요. 빨리 넘어가겠다. 다들 충격 자, 받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그림들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되게 많아요. 아이, 꽉 잡아. 대여섯 명이 붙들고 다리 묶고 자르고. 근데 외과가 마취가 시작되면서 네. 상당히 달라졌어요. 오래도 되고 촘촘해도 되고 정밀하게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때부터 수술이 확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과학이 발전한 두 번째 마취다. 아,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화면을 같다. 빨리 넘기겠어. 입 꽉 다물어. 네, 뭐 이렇게 지금 다들 난리 났습니다, 아.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과가 발전된 게를 좀 볼게요. 그 다음에 혈액학. 수액 수열, 체외 순환 기술. 출혈이 수술을 하면서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리스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잘했지만은 한 명 수술했는데 세 명이 죽어요. 한 명은 뒤에서 구경하던 조수가 졸도해서 기절해서 죽고, 두 번째는 환자가 수술은 잘 됐는데 감염돼서 죽고, 세 번째는 출혈돼서 죽고. 죽는. 한 명 수술하는데 세 명이 죽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그 정도로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출혈은 외과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액으로도 잘 안 되고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혈을 하면 장면, 이것도 좀 엽기적인데. 이 마음 단단히 먹게 됩니다. 뭐 아까 거보다는 덜 엽기적입니다. 네. 야, 이 장면이 뭘까요? 외국의 장면인데 어떤 여자가 창백하게 쓰러져 있는데 뭔가 주사를 꽂는 것 같죠? 의사들이 너댓 명 있고. 자, 자세히 보면은 뭐요? 양의 피를 목에서 따서 사람에게 준 거예요. 수혈이에요? 예. 이게 언제? 1900년대 초. 꽤 가까운데? 이때까지도 피를 주면은 살아나는구나. 근데 100명에 한 명 살았는데 부적합, 맞질 않아가지고 이상 반응, 면역 반응이 생기면은 열이 나면서 죽어요. 며칠 안에. 이렇게도 했었다는 거. 1900년대 대박. 초까지도. 그거를 이거는 사람과 자기 사람끼리. 부인 거를 사람과 사람끼리 하기도 하고. 보세요, 날짜를 보세요. 이게 1900년대 초예요. 지금 시대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 란트슈타인이라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A, B, O 혈액형을 혈액형. 처음으로 규명을 했고, 그 다음 나는 RH 플러스 마이너스도 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A는 A끼리, B는 B끼리, O는 O끼리가 아니고 O형은 A형이나 B형이 줄 수 있다. A형은 줄 수 없다. 이런 걸 매칭을 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되게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매칭을 주는. 수술해가지고 죽어서 수혈할 때도 안전하게 됐고 많은 사람을 살렸죠. 예, 수혈학의 아버지. 오늘 소개한 사람들 거의 다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네, 수혈학의 아버지. 수혈의 문제. 그 다음 또 봐야 될 사람이,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그 다음엔 감염학. 감염도 아까 치명적이죠. 말했죠. 출혈돼서 죽고 감염돼서 죽고. 죽거나. 저는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산부인과 프랑스에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산과 의사들이 아기를 받은 것보다도 맞아요. 조산사들이 낳은 아기들 산모들이 더 오래 살았어. 맞아. 감염 때문에. 산욕열, 스트레프토코쿠스, 연쇄알균이라고 그러는데 사슬알균. 우리말로 하니까 자꾸 사슬알균은 그 무지무지한 균이 있어요. 대부분 애를 낳으면서 감염이 돼서 그걸로 죽었죠. 산욕열. 옛날에는 거의 다 그걸로 사망했어요. 근데 그거를 의사들 아까 말했죠. 손도 안 씻어, 칼 차고다, 이 산모 만지고 저 산모 만져, 다 감염돼서 사망률이 높았죠.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결국 세균학이 발전해야 되는데, 근데 세균이 뭔지 모를 때, 아주 선구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프 리스터. 자, 이 사람은
수술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돼 열이 뻘뻘 나서 나중에 죽고 막 그러니까 그 페놀을 써요. 페놀을 뭐냐면은, 어, 약간 저작거리에, 런던에 저작거리 가니까 사람들이 시궁창할 때 뭔가 소독하면서 그 페놀을 뿌리고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걸 한번 써볼까 해서 이렇게 분사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네. 공기 중에서 세균인가 뭔가 나쁜 게 들어온다 생각했죠. 세균은 모르고. 음. 뿌렸더니 생존이 좋아졌어요. 이거 소독 기념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막 썼죠. 그래서, 리스트린. 그래서 이 조지프 리스터, 뭔지는 몰랐지만은 상당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빨리 해야겠네. 그 다음에 그래서, 웃긴 게 일화가 이 뒤에 구경 왔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예. 존슨 앤 존스 창업자. 오.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도 소독약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리스테린. 리스터의 이름을 따서 IN이 붙여서 리스테린을. 리스테린. 우리 각을 소독에 있죠. 그죠. 하는 거. 구강청결제. 재밌죠. 네. 어. 역사 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젠멜 바이스. 이 사람이 헝가리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세균이 뭔지 모를 때 아까 말했던 산용열 예방하려고 손을 씻고 네. 깨끗하게 해서 애를 받아야 된다 해서 산모들의 아버지라고 구세주. 불렀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미친 짓 하지 마라. 그거 무슨 소용이냐. 욕만 먹고 쓸쓸하게 괜히 퇴장하게 되죠. 요즘은 모든 산모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 이렇게 깨끗하게 장갑 끼고, 그죠. 손을 씻을 때 쇠솔로 엄청 씻어야 돼요. 반지도 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맞아요. 왜? 이렇게 하면은 흘러내려, 더러운 물이.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장갑 끼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요. 우리 학생 때 장갑 끼고 들어가서 뭐 만졌다가 맞고. 이게 무균 소독을 합니다, 요즘은. 자, 그래서 이제까지 쭉 왔는데, 그다음에 1800년대 말에 그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결핵균, 콜레라균을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놈들이 범인이다. 그래서 항생제가 만들어진 건 그로부터 한 60년 후예요. 1940년대쯤에 그때 말했었죠. 독일의 파울 에를리, 그 다음에 도마크, 그다음 알렉산더 플레밍, 그 다음에 왁스만 이런 사람 쭉 페니실린부터 그다음 스트토마이신, 흔히 마이신 하는 항생제까지 쭉 만들어지면서 그 수술 외과는 또 한참 발전을 합니다. 해부학부터 그 다음에 마취 기술, 수혈, 그 다음에 항생제 여기까지 발전하면서 드디어 의학의 역사는 외과학의 역사는 크게 발전하죠. 한도가 바뀌어버리네요. 그렇죠. 이런 재밌습니다. 지난한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재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점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채팅창도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3살아기에 대한 고민이 그럼 손가락으로 확 밀어넣으면 될까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하면 결국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칼 같은 거나 이걸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라도 될 것이고. 방아쇠 수지 증후군으로 고생 중인데 소염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면 될까요? 이거는 버티기 힘들어요.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아까 그 충격적인 사진에 모두가 오마이갓을 외쳐주셨고요. 네. 자, 이런 걸 다 하시는 원장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예. 저희는 이제 원장님의 노고와 공부 덕분에 저희는 좀 함께 재밌게 또 시청각 자료와 함께 또 세계를 빛난 의사들 2탄으로 볼 수 있었는데 참 지금의 의학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구나를 또 알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이런 혁명적인 이론과 또 연구 덕분에 이 외과의 판도가 바뀌었구나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구자들은 되게 핍박을 받고 네. 인정을 못 받았어요. 쓸쓸히 퇴장했다는. 그쵸. 하지만 그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현대에 빛나는 의술 기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외과 계통 의사들은 존중해 주시고 뭐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수가도 올리고 그들이 병원에 남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건 진짜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가정의학과 의사, 내과 의사는 수가 안 올려도 돼요. 우리 별은내 가슴은님께서 이 제주도 주치의제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준비는 다 돼 있고 그다음 의사들 또 어느 정도 협조를 다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시작을 조금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한 9월 정도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냥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치의제도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중에 또 업데이트되는 소식 있으면 고병수 원장님 모시고 또 제주 비욘디 라이브에서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자정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오늘 원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다음에 또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탑동 365의원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